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 들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늙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노년층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도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처음엔 저도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겠지라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80년 동안 진행한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724명의 인생을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다. 관계와 습관이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고 관찰한 80세, 85세,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맑은 분들의 공통된 6가지 습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 뭔가 하나를 바꾸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번, 몸을 살기 위해 움직인다. 제가 경기도에 사시는 박할아버지, 올해 82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만났더니 이미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신 뒤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산에 가세요? 할아버지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야.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올라가면 거기 다 있거든. 내 친구들이.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움직임은 곧 삶입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는 우울증 위험을 48%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5세 이상에서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닙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PT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몸을 씁니다. 빨래를 직접 개킵니다. 장을 걸어서 봅니다. 손주와 공원에 나갑니다. 반대로 제가 만난 불행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다 귀찮아.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그 편한 것이 사실은 서서히 삶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요. 집 앞을 한 바퀴 도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습관 2번, 진짜 친구 한 명을 끝까지 지킨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친구들은 아프거나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노인들을 보면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친구. 체면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친구.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 오후 30년 지기 친구와 전화를 합니다. 1시간씩이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합니다. 드라마 얘기, 며느리 얘기, 손주 얘기, 허리 아픈 얘기. 별거 없는 대화 같지만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줘.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75세의 관계 만족도가 80대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였습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관계는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습관 3번, 하루에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든다. 행복한 노인들에게는 하나같이
아주 사소한 나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7시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 후 10분 동안 일기를 씁니다. 어떤 분은 일요일마다 가족에게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나눕니다. 이런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사실 이 작은 반복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타처럼 흔들리는 하루를 잡아주는 고정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아픔, 상실, 외로움. 그런데 오늘도 내 커피가 있고 내 자리가 있다는 감각이 삶의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의 김명철 씨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신문을 읽었습니다. 종이 신문이요? 한 번은 신문이 안 왔던 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 뭘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작은 신문 한 장이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창문 열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 작은 반복이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습관 4번 죽을 때까지 배운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입니까? 스마트폰 새 기능을 익힌 것도 됩니다.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본 것도 됩니다. 손주에게 게임 방법을 배운 것도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울 게 뭐 있어? 나이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한 노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만난 87세의 이정순 할머니는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웠고 75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80세에 한글 캘리그래피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왜 계속 새로운 걸 배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내일이 기다려지거든. 이 한 문장이 노년의 행복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뇌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배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워도 됩니다. 유튜브로 기타를 배워도 됩니다. 손주에게 요즘 말을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배운다는 그 자세 자체입니다. 그 자세가 뇌를 젊게 하고 삶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습관 5번 감사를 선택한다. 이건 많이 들어보신 말이라 또 감사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모든 게 좋다, 다 행복하다는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노인들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아픈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억울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점은 힘든 것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이건 좋다를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다. 손주가 전화를 해줬다. 이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한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일기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계단도 잘 못 오르실 정도로. 그런데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오늘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당에 감나무를 봤다. 감이 빨갛게 익었다. 예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더 높고 수면의 질도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가 좋았지? 정말 아주 작은 것도 됩니다. 그 습관 하나가 몇 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습관 6번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산다.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6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우울감을 경험하시는데 이것의 핵심 원인이 바로 존재 이유의 상실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내가 이제는 아무 역할도 없다는 느낌. 그 허탈감은 정말 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노인들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채웁니다.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 동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자원봉사인 줄 아이들이 압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 할아버지가 좋아서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경력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십니다. 요리 40년 경력의 주부가 요리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이웃 노인의 장을 대신 봐드립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쁘다는 감각, 내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감각.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행복을 만듭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는 타인을 돕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2년을 더 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쓸모있는 삶이 문자 그대로 오래 삽니다. 자, 오늘 6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몸을 살기 위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진짜 친구 한 명을 끝까지 지킵니다. 세 번째, 하루에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듭니다. 네 번째,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다섯 번째, 힘든 날에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60세에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거나 저녁에 잠깐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자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하나를 생각해보거나 그 작은 하나가 10년 후에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부터 어떤 걸 시작해 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